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잠을 설친 적은요? 아니면 자식의 차가운 눈빛에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경험은 없으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받는지, 그 역설적인 관계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소중한 통찰을 얻으실 거예요. 얼마 전 저는 50대 중반의 한 남성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30년 넘게 함께한 아내와의 관계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팀장으로서 수십 명의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유독 집에만 오면 아내와 툭툭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밖에서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집에만 오면 괴물이 되는 걸까요? 아내에게만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실수는 웃으며 넘기면서도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는 화를 내고, 친구의 늦은 연락은 이해하면서도 자녀의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것에는 서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못되게 구는 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기대를 품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감은 거리가 먼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크게 다치는 것처럼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딸과의 관계로 몇 년째 가슴앓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딸이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고 전화도 뜸하게 한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딸은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물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나한테만 차갑게 구는 걸까요?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품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녀가 친구들과는 밤새 수다를 떨면서도 부모와는 대화를 피하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하신 적은요? 배우자가 회사 사람들과는 즐겁게 회식을 하면서도 집에서는 무뚝뚝한 모습에 서운해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현상의 뿌리에는 우리의 깊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웃고 싶지 않아도 웃고, 참고 싶지 않아도 참죠. 그런데 집에 오면 어떤가요? 비로소 그 무거운 가면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면을 벗은 우리의 민낯이 항상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한 중년 남성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처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상사의 잔소리를 들으며 쌓인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죠. 아내가 저녁 반찬이 뭐가 좋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뭘 물어? 알아서 해. 아내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돌아섰고 그는 즉시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이 남성이 특별히 나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루 종일 억눌렀던 감정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터져나온 것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가족에게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신 적은 없으신지요? 상사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배우자에게 쏟아낸 적은요?
우리는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후회하죠.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무조건 이해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도 있고요.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줍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배우자니까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야. 자식이니까 부모 마음을 헤아릴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 배에서 난 형제자매도 성격이 천차만별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세대 차이라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우주를 품고 사는 독립된 개체들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은 타인입니다. 제가 만난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결혼 25년 차인 이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골프나 등산으로 바빴죠. 아내가 대화를 시도하면 남편은 피곤하다며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아내는 말했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남편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에 운동을 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해서 더 오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의아해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보시다시피 두 사람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달랐던 거예요. 아내는 대화와 교감을 원했고 남편은 책임과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했죠.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나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우리는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함부로 대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안정적인 애착 관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가장 많이 울고 떼를 씁니다. 유치원 선생님 앞에서는 착한 아이인데 엄마만 보면 갑자기 응석바지가 되죠. 왜 그럴까요? 엄마는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본능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나 가족 앞에서 가장 유치해지고 가장 이기적이 되며 가장 날것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한 여성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밖에서는 정말 참을성 있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특히 엄마한테는 더 심하게 해요. 엄마가 조금만 잔소리해도 버럭 화를 내고 나중에는 항상 후회해요. 왜 엄마한테만 이렇게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특별한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고 후회한 경험,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뒤돌아서 후회한 경험, 자녀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고 마음 아파한 경험. 우리는 모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친밀함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이 무례하게 굴어도 잠깐 불쾌할 뿐이지 깊은 상처로 남지 않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는 며칠,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지나도 가슴에 남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중반의 이 부부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이 사람한테 상처만 받고 살았어요. 젊어서는 바람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정말 못된 남편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떠나지 못하겠어요.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못된 남편이었어요. 아내한테 못할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내가 끝까지 절 버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사랑이었구나 싶어요. 50년의 세월 동안 이 부부는 수없이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떠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함께했고, 이제는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여 오히려 더 단단한 유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처 없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전혀 갈등이 없는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거친 관계가 오히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부부는 결혼 초기에 매일같이 싸웠다고 해요. 성격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달라서 사사건건 부딪혔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절대 잠자리에 화를 품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크게 싸워도 자기 전에는 꼭 화해를 했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서로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제는 거의 싸우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의 갈등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상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예민해지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갈등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통로가 된 셈이죠. 반면에 제가 만난 또 다른 부부는 2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은 서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생활이 있었고 간섭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남남처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상처를 주고받더라도 진짜 관계를 맺는 것과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 중에서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진정한 친밀함은 상처를 감수할 용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또 다른 이유는 투사라는 심리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투사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신이 불안하면 상대도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화가 나면 상대도 화가 났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거죠.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딸과의 관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20살이 된 딸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엄마는 계속 걱정하고 간섭했어요. 딸은 엄마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며 서운해했고, 둘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겼죠.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20살 시절을 딸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젊은 시절 잘못된 연애로 상처를 받았고, 그 기억이 딸을 볼 때마다 떠올랐던 거죠. 딸이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할까 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이 과도한 간섭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투사를 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를 자녀에게 투사하고 자신의 콤플렉스를 배우자에게 투사하죠.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투사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우리의 거울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한 한 남성은 아들과의 관계로 괴로워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매일 잔소리를 했고, 급기야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를 거부하게 되었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남성은 자신이 젊었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평생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아들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아들이 자신과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친 압박이 되었고, 아들은 오히려 반발하게 된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셈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에게 화를 낼 때, 정말 자녀의 행동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행동이 여러분의 어떤 기억이나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인가요? 배우자에게 짜증을 낼 때, 정말 배우자가 잘못해서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반응하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도, 완벽한 배우자도, 완벽한 자녀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치유자들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이죠.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80이 넘은 이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 갈등하며 살았다고 해요. 젊어서는 미워서 떠나고 싶었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 할머니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구나. 나도 완벽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만 완벽을 요구했구나. 둘째,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선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사랑을 보여주죠.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는 기념일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기대했지만 남편은 항상 잊어버렸어요. 아내는 상처받았고 남편은 답답했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건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보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크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남편의 사랑 표현이었던 거죠. 셋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는 용서하지 못해서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상처는 계속 우리 안에서 골마갑니다. 그리고 그 골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죠.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10년 넘게 괴로워했어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박혀서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그 말을 들은 후로 그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고 명절 때마다 시댁 가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요. 10년 동안 그 미움을 품고 사는 동안 정작 힘든 건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기로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녀는 조금씩 천천히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된 건 물론이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까지 좋아진 거예요. 미움이라는 독이 빠져나가니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 거죠. 여러분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나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준 상처가 아직도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넷째, 소통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법을 배우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대화 기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사춘기 딸과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밥 먹을 때도 휴대폰만 봤죠. 아버지는 여러 육아서를 읽고 대화법을 공부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딸의 방문 앞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어요.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힘든 걸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편지를 읽은 딸이 처음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고, 아버지를 안으며 울었다고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 통한 거예요. 다섯째, 변화는 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요. 남편이 먼저 바뀌면 나도 바뀔 텐데, 아내가 먼저 이해해주면 나도 이해할 텐데, 자녀가 먼저 다가오면 나도 다가갈 텐데. 하지만 모두가 상대의 변화를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죠. 한 중년 남성의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아내와 거의 남남처럼 살고 있었어요. 대화도 없고, 스킨십도 없고, 그저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았죠. 그는 늘 아내 탓을 했어요. 아내가 차갑고, 아내가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보자고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아내도 인사를 받아주기 시작했죠. 그 다음엔 퇴근하면서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사가기 시작했고 주말엔 함께 산책을 제안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혼부부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아끼는 부부가 되었어요.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인사, 작은 관심,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걸까요? 왜 상처받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정을 쏟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서운해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난 한 노신사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것, 사소한 일로 다툰 것들이 모두 후회로 남았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는 싸울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갈등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아직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진실은
상처와 치유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처받는 그 관계 속에서 동시에 치유받습니다. 배우자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녀와 갈등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았어요. 딸은 엄마의 모든 것을 비판했고, 엄마의 인생을 부정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딸에게 좋은 엄마였는지, 자신의 기준을 딸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어머니에게 똑같이 했다는 것을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머니의 인생을 무시했다는 것을요. 딸과의 갈등을 통해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상처가 곧 깨달음이 된 셈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가 어쩌면 여러분을 가장 성장시키는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스승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나를 화나게 했어. 내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기죠.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해석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잊었다고 합시다. 어떤 아내는 역시 나한테는 관심이 없구나라고 해석하고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아내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나 보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같은 상황, 다른 해석, 다른 감정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상대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항상 가장 좋은 의도로 해석하기. 아내가 짜증을 내면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남편이 대답이 없으면 깊이 생각 중인가 보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 해석이 쌓이면서 그들의 관계는 놀랍게 개선되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기대를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대부분 너무 높은 기대 때문이에요. 배우자가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자녀가 내 희생을 다 이해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그런 기대는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인간이니까요. 한 현명한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남편한테 100가지를 기대했다가 50가지만 받고도 감사하게 되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30가지만 기대하게 되더라. 그랬더니 50가지가 선물처럼 느껴지더라고. 기대를 낮춘다는 것이 상대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완벽하지 않은 상대를 완벽하지 않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마움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내가 밥을 해주는 것, 남편이 돈을 버는 것, 자녀가 공부하는 것, 모두 당연하다고 여기죠.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남성은 퇴직 후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편지를 썼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픈 날도 쉬지 않고 일하는 당신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남성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들은 거예요. 그 후로 그는 우울증에서 벗어났고, 부부 관계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죠. 여러분은 오늘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셨나요?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간단한 말들이 관계를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아신다면 오늘 당장 실천하실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경청하는 겁니다. 진짜 경청이요. 우리는 대부분 듣는 척만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 반박할 준비를 하고 조언할 준비를 하죠. 하지만 진짜 경청은 상대의 감정을 듣는 거예요. 말 뒤에 숨은 마음을 듣는 거죠.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10살 아들이 어느 날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썼어요. 평소 같으면 혼을 냈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는 아들을 안고 물었죠. 무슨 일이 있었니?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 아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계속 기다려주자 마침내 입을 열었죠. 사실은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점심시간이 너무 외롭다고, 엄마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엄마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경청은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내 시간을, 내 관심을, 내 마음을 온전히 상대에게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은 가족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해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질식시키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지죠. 적절한 거리, 그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는 일주일에 하루씩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남편은 등산을 가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죠. 처음엔 서로 서운해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있어서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통해 충전하고, 다시 만났을 때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도 나와 별개의 인격체이고 자신만의 세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완벽한 관계는 없다는 것, 상처 없는 사랑은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용서를 배울 기회도 없겠죠. 갈등이 없다면 화해의 기쁨도 모를 거예요. 실망이 없다면 감사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만난 한 노부부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60년을 함께 산 이들은 금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60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헤어지고 싶었던 적은 없는데 죽이고 싶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지. 할머니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나도 영감머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60년의 세월 동안 수없이 부딪히고 상처 주고 화해하면서 만들어진 단단한 사랑이었죠. 그들은 서로의 가장 못난 모습을 보았고 가장 약한 모습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던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기대하기 때문이고 의지하기 때문이며 믿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사랑의 그림자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사랑이 있으면 상처도 생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골마서 관계를 병들게 하지만 잘 치료하면 오히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흉터는 약한 곳이 아니라 가장 강한 곳이 되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족과의 관계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했고 수천 년 후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일도 상처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배우자와의 갈등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자녀와의 갈등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가르치며, 부모님과의 갈등은 여러분에게 수용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깨닫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랑을 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장 힘들게 한 관계가 가장 성장하게 한 관계였다는 것을,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분들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가 독립한 후에야 함께했던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배우자와 황혼이혼을 고민하다가 오히려 서로의 필요를 절감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어요. 너무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고맙다고 말하세요.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들이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아내랑 매일 싸웠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고 며칠씩 말도 안 하고, 그때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죠. 그런데 지금 아내가 없는 이 빈 집이 진짜 지옥이에요. 싸울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갈등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내일도 여러분 곁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상처를 주고받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는 정원과 같습니다. 꾸준히 가꾸지 않으면 황폐해지지만 정성을 들이면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때로는 폭풍이 와서 꽃을 다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한 다시 꽃은 피어납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겨울처럼 춥고 메마를 수 있지만 봄은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올 거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작은 씨앗이 되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지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이해의 나무가 되고 용서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관계의 진짜 적이에요. 상처라도 주고받는다는 것은 아직 서로에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가 싸우지 않으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잘 맞는 경우, 다른 하나는 이미 포기한 경우. 그런데 첫 번째 경우는 거의 없다. 여러분이 가족과 갈등한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는 한 관계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적 같은 변화를 목격했어요. 30년 동안 대화가 없던 부부가 다시 연인이 되고, 의절했던 부모 자식이 화해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형제가 절친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 발짝만 다가가 보세요. 한마디만 건네보세요. 한 번만 더 참아보세요. 그 작은 노력이 모여서 기적을 만듭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녀는 딸과 10년 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딸은 엄마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한다며 거리를 두었고, 엄마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서운해했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고, 큰 수술을 받아야 했죠. 딸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딸은 처음으로 엄마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엄마가 깨어났을 때 딸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엄마도 울며 답했죠. 아니야. 엄마가 더 미안해. 너를 이해하지 못했어.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게 되었죠. 딸은 말했어요. 엄마를 잃을 뻔한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소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왜 항상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을까요? 왜 늦어서야 후회할까요? 지금, 바로 지금이 사랑을 표현할 때입니다. 내일은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녁, 가족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감사한 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시도가 가족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아빠, 오늘도 일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엄마, 맛있는 저녁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아, 오늘 학교 잘 다녀와줘서 고마워. 딸아, 내가 있어서 집이 밝아. 이런 간단한 말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비싼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더 감동받습니다. 거창한 이벤트보다 일상의 작은 관심에 더 위로받죠.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이런 지혜를 나눠주셨어요. 젊었을 때는 남편이 장미꽃을 사오지 않는다고 섭섭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남편이 매일 아침 제 약을 챙겨주는 게 장미꽃 백송이보다 값진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배려, 작은 관심, 작은 희생의 누적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상처를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상처를 주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기대하고, 너무나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상처는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것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그 상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익히세요. 우리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웁니다. 조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을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누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 역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모든 상처가 결국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달라져 보시면 어떨까요?
큰 변화가 아니어도 좋아요. 아침 인사를 조금 더 밝게 하는 것, 퇴근할 때 가족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가는 것, 잠들기 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관계의 봄을 만들어낼 거예요. 저는 중년의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고 믿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면서 얻은 경험과 통찰이 있으시니까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사과를 이제는 할 수 있고, 체면 때문에 못했던 화해를 이제는 할 수 있으며,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고백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주는 선물이 바로 이런 자유로움이 아닐까요? 제가 만난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젊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남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렇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들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요. 처음엔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들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요. 이분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과거의 후회를 현재의 실천으로 바꿀 수 있죠. 부모님께 못했던 것을 자녀에게 해주고 받지 못했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이 상처받아 있기 때문이에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가 밖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아프게 하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여성은 어머니와의 관계로 평생 고통받았어요. 어머니는 늘 다른 집 딸과 비교하며 그녀를 비난했고,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 상처는 그녀가 어머니가 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자신의 딸에게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상담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게 되었고,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자신의 내면 아이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딸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했죠. 지금은 3대가 함께 모여 웃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반복하는 부정적인 패턴이 있나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들은 모두 현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 들추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대신 오늘, 지금, 이 순간의 관계에 충실합니다. 오늘 배우자가 해준 작은 배려에 감사하고, 오늘 자녀가 보여준 작은 성장에 기뻐하며, 오늘 부모님이 주신 작은 사랑에 감동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오직 현재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오늘을 사랑하세요. 오늘의 가족을 사랑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그들은 여러분의 오늘을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못한 사랑일 거예요. 표현하지 못한 감사, 전하지 못한 미안함, 나누지 못한 마음, 그런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사랑을 시작할 날, 화해를 시도할 날, 관계를 회복할 날,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함께할 시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상처와 치유가 공존하는, 갈등과 화해가 반복되는, 그러나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를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아픔을 겪으며, 같은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따뜻해지기를 기도하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